이번엔 랭귀지 모델을 할 건데요. 랭귀지 모델 뭐 이론에 대한 슬라이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랭귀지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구글 이 검색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The students opened their 라고 문장이 왔을 때 이 다음에 뭐가 books냐, laptops냐, exams냐, mines냐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t개의 단어가 들어왔을 때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랭귀지 모델의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건 아니고 랭귀지 모델은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얼마나 likely한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게 랭귀지 모델의 원래 정의예요. 근데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점수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문장, 단어가 라지 틱에 있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의 점수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고 그 문장이 likely한 정도를 확률로 나타냈을 때 그 점수는 예를 들면 아까 A student opened there라고 하면은 네, the student 처음에 문장 맨 처음에 더가 오는 게 얼마나 likely한지 굉장히 likely 하겠죠. 확률이 꽤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더가 왔을 때 students가 나올 게 얼마나 likely한지 그런 식으로 좀 the students가 왔을 때 opened가 나올 확률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역시 체인룰로 쭉 곱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전체 문장이 있을 때 단어를 몇 개까지만 딱 주고 다음 단어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정답이 있는 게 되니까 그 확률이 1이 되도록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통적으로는 ngram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앞에 n-1개 단어를 보고 n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풀었어요. 그래서 뭐 유니그램, 바이그램, 뭐 트라이그램, 뭐 4그램, 5그램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카운트 베이스로 했었어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통계로 하는 거. 통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빌려와서 그 책을 다 찾아서 The students opened there까지 나온 게 몇 번 있었나 쭉 다 세고 그 중에 The students opened their books가 몇 번 나왔나를 세서 그거 분해 이거 이렇게 The students opened their 나온 거 분해 The students opened their books까지 나온 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관찰한 사건이 가장 likely한 사건이다라고 내가 관찰한 사건이 가장 likely하고 그 사건의 확률을 가장 높여주는 그 확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students opened their 4g이라서 앞에 3개의 단어를 봤는데 걔가 1000번 나왔는데 students opened their books는 400번 나왔고 exams는 100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확률을 이렇게 0.4와 0.1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도서관에 진짜 책을 찾아와서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키피디아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데서 긁어가지고 검색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스파르시티 프로블럼이랑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는데 스파르시티 프로블럼은 한 번도 안 나오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신조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든지 뭐 고유명사 같은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예전에 그 뉴욕대 GRU를 만드신 조경원 교수님이 자연어 처리 강의하실 때 이그젠플에서는 뭐 lion is chasing a llama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자가 뭐 라마라는 동물을 쫓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뭐 라마가 사는 곳에는 사자가 안 사는지 뭐 그래서 그런 조합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한대요. 실제로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도.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여기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갈 건데 어떤 조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조합이 중간에 하나만 껴 있으면은 그냥 확률이 다 0이 돼 버리겠죠. 그게 스파르시티 프로블럼입니다. ngram으로 했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롱텀 디펜던시 여기 지금 3개만 보고 다음 걸 예측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려진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As the proctor started the clock 이에요. 시험 감독 오늘 또 수능 날인데 딱 맞네요. 시험 감독관이 시계를 시작하고 학생들은 뭐를 오픈해야 되죠? 시험을 네. 그래서 앞에를 보면 맞출 수 있는데 3개만 보고는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생긴 게 롱텀 디펜더시예요. 이거 두 개는 근데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롱텀 디펜더시를 키우려면은 n그램에서 n을 키우면 되겠죠. n을 키우면은 스파르시티가 더 심각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시티전스 오픈 대열은 많이 나오겠지만 이만큼 한꺼번에 나오는 개수가 적어질 거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뉴럴 엔그램 랭귀지 모델을 쓰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거는 RNN을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어떤 이 더라는 단어를 임베딩을 해서 집어넣고 스튜던트 집어넣고 n그램이니까 오픈도 돼요. 지금 5g이면 4개의 단어를 임베딩해서 쭉 집어넣고 걔네 벡터들을 이어붙여서 뭐 연산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쌓아서 마지막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스파르시티 프로블럼이 거의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이 얘네가 뉴럴넷이 하는 게 이 처음에 얘네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원핫 인코딩 같은 걸로 해놓고 임베딩을 하거든요. 그때 그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보내주고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 예전에 봤던 예제인데 뭐 예를 들면 3teams, 4teams 이런 게 있었으면은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팀즈가 나오고 4가 나오고 팀즈가 나왔으면 3랑 4랑 비슷한 공간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3 그룹스라는 게 나왔다고 쳐요. 4 그룹스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4 그룹스가 딱 나오는 순간 3랑 4랑 비슷한 공간에 가 있었기 때문에 4 그룹스도 되게 높은 확률을 갖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파르시티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얘가 임베딩 할 때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로 보낼 때 비슷한 공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로 걔네들이 처음 본 단어도 되게 라이클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엔그램 랭귀지 모델을 쓰면은 스파르시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롱텀 디펜던시 해결하려면 n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n을 늘리면은 모델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늘어날 거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고요. RNN인 거죠. RNN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면 스테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죠. 히든 스테이트, 뭐 LSTM은 셀 스테이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 스테이트 메모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입력과 이전까지 여기 두 번째 입력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입력과 여기가 더가 들어왔고 스튜던트가 들어오면은 스튜던트가 들어올 때 더가 한번 들어와서 여기 메모리가 한번 업데이트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스튜던트에다가도 어떤 웨이트 뭐 u라고 할게요. u를 곱해서 그거를 둘이 더해가지고 물론 액티베이션 펑션도 쓸 거고요. 이 메모리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책 이렇게 단어 하나씩 쭉 가면서 스캔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딱딱딱 들어가면서 메모리가 계속 업데이트 돼서 맨 마지막 이 셀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단어들의 뭔가 엑기스가 메모리에 딱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NN 랭귀지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가 들어가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고 할 때 처음에 보통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제 0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단어를 여기가 2라고 쓴 게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원화수로 인코딩 된 애를 넣어서 여기다가 어떤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이제 덴스한 레이어 이 벡터가 되고요. 그 벡터를 여기다 넣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사실 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델이 RNN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바로 실습으로 갈 건데 RNN 랭귀지 모델의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단어가 n을 키워도 모델 사이즈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WH랑 WE랑 여기도 뭐 E 얘네들이 다 쉐어가 됩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얘랑 다 같아요. W도 다 같은 거고 E도 다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길이를 아무리 확장해도 모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느리다는 게 단점이에요. 느리다. 왜 느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CNN이나 이런 거 GPU 써서 빨라지는 이유는 뭐죠? 패럴렐 프로세싱. 똑같은 연산을 나눠서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항상 앞에 게 계산이 끝나야 다음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시리얼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 간에는. 얘랑 얘, 밑에서 올라오는 애, 옆에서 가는 이거 두 개는 동시에 계산할 수 있지만 얘가 계산이 돼야 그 다음 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시퀀셜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RNN은 느립니다. 똑같은 연산량과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RNN이 CNN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온 게 어텐션이고 최근에는 어텐션이
이쪽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안타깝게도 RNN 랭귀지 모델로 하지만 지금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는 어텐션 기반의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애 베이스로 하는 뭐 버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되고요. 여기 지금 T 아카데미에서 그런 강의는 이전에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 이 T 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실습하는 건 RNN으로 하는 랭귀지 모델이지만 거기 그 튜토리얼에 맨 밑에 가면 트랜스포머도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한 걸로 뽑은 거고요.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여기도 역시 순환 신경망을 이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혹시 영어로 나오시는 분은 여기 언어에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누르시고, 역시 똑같이 드라이브로 복사 한번 한 다음에 괜히 닫았네요. 왜냐하면은 얘는 아마 설치하는 부분이 없을 거, 여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을 여기서 코드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을 지우고,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도 없네요. 앞에서 봤던 애, 잠시만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군요. 그 코드, 매직 커맨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오죠. 이거를 들고 와서 여기다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 2.0이 됐고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로에 있는 셰익스피어 희곡을 케라스에 뭐 utils의 get 파일 하면 이 이름으로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코딩 UTF-8로 인코딩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텍스트 길이를 한번 보면은 얼마죠? 이게 111만 5,394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단어 베이스로 했었잖아요. 워드 베이스로 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 베이스로 할 겁니다.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그게 이제 알파벳을 캐릭터 레벨로 하느냐 워드 레벨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캐릭터 레벨로 하면은 알파벳 하나씩 붙여야 되니까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뭐 워드라는 단어가 4개 알파벳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4번을 다 맞춰야 워드가 되는 거고, 단어에서는 한 방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워드 레벨로 하는 게 좋은데, 워드 레벨로 하면은 항상 OOV라고 하죠. Out of Vocabulary의 문제에 만나게 돼요. 모든 단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항상 등장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조어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고유명사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처리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캐릭터 레벨로 하게 되어 있고요. 처음 250글자를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처음에 first citizen이 뭐 before we proceed any further 이런 식으로 희곡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유한 문자 수를 출력하는데, 텍스트를 이게 읽어온 전체 데이터고요. 텍스트를 이 파일에서 다 읽어왔고, 그 텍스트를 set이라고 하면 집합이죠. 집합으로 만들면은 중복되는 걸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소팅을 시켜가지고 고유 문자가 몇 개인지 해보면은 알파벳이 26자인데 대문자, 소문자 따로 구분되니까 52자에다가 뭐 빈칸, 띄어쓰기 한 거, 그 다음에 쉼표, 뭐 마침표, 따옴표 이런 거 다 합치면은 65자 정도 될 거예요. 보통 65개가 됩니다. 이렇게. 글자가 알파벳이 111만 5,394자가 있었으니까 네. 이게 거의 맥스일 거예요. 65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든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쵸? 원핫 인코딩을 하기 전에도 어쨌든 숫자여야지 그걸 원핫 인코딩을 할 거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네트워크에 RNN에 집어넣으려면은 벡터가 들어갈 건데 그 벡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인베딩 하기 전에는 원핫 인코딩을 해서 넣을 거고 원핫 인코딩을 하려면 어쨌든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알파벳을 뭐 A는 5, 뭐 B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주고 나중에 RNN에서도 숫자로 뱉어주겠죠. 그럼 그 숫자를 다시 알파벳으로 바꿔야 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를 만듭니다. 캐릭터 투 인덱스, 인덱스 투 캐릭터. 그래서 이거는 이 보캡이라고 하면 아까 이거 소팅한 거죠. 이거 보캡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보캡 출력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소팅했으니까 뭐 이거 이런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B, C, D 쭉 나오고 소문자 이렇게 나왔죠. Z까지. 그거를 이뉴머레이터 하면 인덱스랑 같이 리턴을 해주죠. 그리고 이거를 두 개 자리를 바꾸면은 키랑 밸류로 되어 있는 딕셔너리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이러면 알파벳을 집어넣으면은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원래 숫자랑 알파벳 순서로 줬으니까. 그리고 이 보캡을 그냥 어레이로 저장하면은 숫자 집어넣으면 문자 나오니까 이미 보캡 이 상태로 숫자 집어넣으면 문자 나오게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번 보캡 뭐 1 이렇게 하면은 아니 1은 빈칸이니까 2 하면은 네 여기 느낌표가 나왔듯이 이렇게 숫자 넣으면 문자로 바꿔주는 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걸 넘파의 어레이로만 바꾼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 텍스트를 전부 다 숫자로 바꿔줍니다. 캐릭터 투 인덱스를 넣어서 그리고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됐다. 얘는 0번이고 얘는 1번이고 이렇게 20개만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First Citize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8, 47, 56, 57, 58 이런 숫자로 매핑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이 있으면 이걸 어쨌든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 시퀀스 랭스를 100으로 해서 길이 100짜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항상 알파벳으로 끊어서 100개짜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음 걸 예측하는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를 100으로 했고요. 시퀀스 랭스를 100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지금 요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 이거 개수를 100개로 했다는 이 입력이 100개가 들어가면은 한 번이 끝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텍스트 길이를 시퀀스 랭스로 나누면은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로 쪼개질 건 중복하지 않고 원래 중복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중복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문장이 지금 알파벳이 10,000개였다 하면 100개씩 자르면 100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100 뭐 얼마쯤 아무튼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나누면 100개씩 쪼개면 이렇게 될 거고 끝에 꼬투리 남은 거는 그냥 버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ext as int라고 하는 게 요 위에서 바꾼 거였죠. 요거 숫자로 바꾼 애를 그냥 통째로 데이터셋에 집어넣고요. 그쵸? 텐서 슬라이스에서 집어넣고 이걸 5개만 뽑아서 출력해보면 first citizens가 first가 나오겠죠. first가 이렇게 5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는 데이터셋에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본 용도고 그다음 배치를 시퀀스 플러스 1로 해서 시퀀스 랭스 플러스 1로 하고 드랍 리메인더를 true로 하면은 마지막에 개수가 남으면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 플러스 1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개가 들어가고 거기서 한 칸 옆으로 시프트 한 개 출력으로 나오게. first면 F가 들어가면 I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F가 들어가면 I가 나오고 I가 들어가면 R이 나오고 R이 들어가면 S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first citizen 뭐 before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들어간 게 하나. 그 다음 데이터가 이거. 여기서 한 칸 옆으로 밀린 애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한 칸 옆으로 밀리네라는 게 여기서 요 아래쪽에서 파란색 부분에서 F가 들어가면 위에 빨간색에서 I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두 번째 I가 들어갈 거고 R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플릿 인풋 타겟이라고 하는 걸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할 거예요. 이거 문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풋과 레이블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풋은 맨 끝에서 하나 뺀 거, 그리고 레이블은 맨 앞에 거 뺀 거. 그럼 옆으로 한 칸 밀린 게 되죠. 얘는 인풋 텍스트는 F부터 시작할 거고 얘는 I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시퀀스를 100으로 했는데 얘를 저 위에서 101로 끊었으니까 각각 100개씩 되겠죠. 하나씩 뺐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맵해서 이 함수를 적용하면은 이제 입력으로는 하나를 넣어줬지만 이게 리턴을 두 개를 해주니까 두 개로 쪼개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뽑아가지고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first citizen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에요. F가 들어갔을 때 I가 나오고 I가 들어갔을 때 R이 나오고 R이 들어갔을 때 S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밀린 게 끝에가 이제 빈칸으로 끝났죠. 입력은 U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빈칸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 다음 문장은 이 다음부터 쭉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건데 어떻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F가 들어가면 I가 나오는데 그게 숫자가 18이 들어가면 47이 나오고 47이 들어가면 56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몇 개만 출력해 본 거고요. 배치 사이즈를 64로 하고 이제 배치 버퍼 사이즈 드랍 리메인더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고요. 모델 설계 부분을 빨리 볼게요. 모델 설계는 처음에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보캡 사이즈로 하고 임베딩 차원은 이게 보캡 사이즈가 뭐냐면 이걸로 원핫 인코딩을 할 거예요. 단어 캐릭터가 65개였으니까 65개의 길이의 원핫 인코딩이 되겠죠. 원핫 인코딩을 한 다음에 임베딩 디멘전이 256이라면 256 차원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그 256 차원의 벡터는 00, 다 0이고 하나만 1인 게 아니라 다 뭔가 숫자로 채워져 있겠죠. 물론 0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는. 그리고 RNN의 안에 이 빨간색 부분에 이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가 4개 있는 게 이게 벡터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RNN 유닛을 1024라고 한 게 그 벡터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벡터가 크면 클수록 더 저장할 공간이 늘어나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죠. 대신에 웨이트의 사이즈는 커질 거고 그거 역시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했고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시퀀셜 RNN은 거의 시퀀셜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퀀셜 쓴 다음에 처음에 임베딩 레이어도 임베딩 레이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베딩의 보캡 사이즈, 단어 전체가 몇 개인지 그리고 임베딩 몇 차원 벡터로 만들 건지 써주면은 그리고 여기에 인풋 쉐입을 이렇게 배치 사이즈랑 뒤에는 넌으로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임베딩해서 여기 256차원 벡터로 만들어줘요.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케라스 레이어스 밑에 LSTM 있고요. GRU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GRU로 바꾸시면 되고 RNN 그냥 바닐라 RNN 쓰고 싶다. 바닐라 RNN 성능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심플 RNN이라는 거 쓰시면 돼요. 그냥 RNN 말고. 그래서 이게 유닛이 1024였죠. 그리고 리턴 시퀀스를 true로 하면은 이 시퀀스가 100개잖아요. 이 100개마다 아웃풋이 계속 쭉쭉쭉 다 나올 거예요. 우린 그걸 원하죠. F 들어가면 I 나오고 I 들어가면 R 나오고 이걸 false로 하면은 100번 입력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atefu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stateful을 true로 해놓으면은 true랑 false랑 뭐가 다르냐면 true로 하면은 한 번 배치가 들어가서 이 한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들어가서 학습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들어가서 학습될 때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제일 왼쪽에 H0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에 0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맨 처음 문장 시작할 땐 0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전까지 학습됐던 이 엑기스 담고 있는 이 값 있죠. RNN 셀에 있는 그 값이 이니셜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중복해서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이 앞에 지금 보면은 여기 first citizen부터 해가지고 6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음 데이터는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은 거에 대한 RNN 엑기스 그 스테이트 값을 다음 데이터 들어갈 때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stateful의 의미고요.
스테이트풀 true라고. 리커런트 이니셜라이저는 뭐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써줬네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글로벌 유니폼은 뭐 자비어 이니셜라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는 1024의 아웃풋이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 다시 복캡 사이즈만큼 65만큼 해서 거기에 소프트맥스 적용하면은 이제 65개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65개가 확률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델은 끝입니다. 모델은 굉장히 심플하죠. RNN 모델이 CNN이나 이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앱스트랙션이 많이 돼요. LSTM 이렇게 땅 하나로 다 되어 있어서 네, 좀 더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졌고,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인자로 넣어줬던 애들을 쭉 그대로 다 넣어주게 되면은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한 거예요. 여긴 지금 뭐 GRU로 했는데, 처음에 인풋이 들어가서 인베딩 레이어 통과해서, 그럼 인베딩 된 애가 이제 스테이트 비포라고 하는 게 아까 스테이트 풀을 true로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학습된 애가, 이전까지 저장된 애가 들어올 거고요. 여긴 우리는 LSTM 썼고 여긴 그림은 GRU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댄스 레이어 하나 고쳐서 여기 65짜리 이제 벡터가 나오면 여기에 소프트맥스 적용해서 정답은 원합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비교하게 되겠죠. 그게 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보는 거고, 이거는 쉐입을 출력해 보는 거네요. 그래서 64, 100, 65. 이것도 RNN은 CNN 아까 4차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RNN은 3차원이 들어가고요. 그 3차원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맨 앞이 당연히 배치 사이즈예요. 64가 배치 사이즈고 100이 시퀀스 길이였죠? 그리고 65가 내가 집어넣어주는 원합 벡터의 크기. 그렇게 3차원이 구성이 됩니다. RNN은 이렇게 3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모델 좀 서머리 하면은 쭉 나오겠죠. 인베딩 레이어는 이렇게 256의 아웃풋이 될 거고, LSTM 그 다음엔 댄스 레이어 마지막에 해서 마지막은 64, 여기가 100일 거고, 지금 시퀀스 랭스 네, 아까 논으로 해놔가지고 6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RNN에서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까지 하나 거치고 나면 65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걸 소프트맥스 하면 다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일 큰 거를 뽑으면 그리디하게, 그냥 보통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거 제일 큰 게 정답이야 라고 뽑잖아요. 그렇게 뽑으면은 문장을 만들 때는 제대로 된 문장이 안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이 실습에서 쓰는 방법은 샘플을 하는 거예요. 확률이 예를 들어 그냥 5개라고 할게요. 우리가 나오는 65개가 아니라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데, 확률이 뭐 0.1, 0.1, 뭐 0.1, 0.1, 0.6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0, 1, 2, 3, 4잖아요. 그럼 4가 나올 확률이 60%, 뭐 1이 나올 확률은 10%, 0이 나올 확률도 10%, 이렇게 확률을 주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숫자 하나 뽑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부분이 TF 랜덤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써주면 한 개의 숫자를 뽑는데, 그때 여기 example batch prediction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64, 165 중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걸 뽑았으니까 네, 100,65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 이제 2차원으로 100,65가 들어갔는데 100이 마치 이제 배치처럼 되는 거예요. 시퀀스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가 그냥 배치처럼 되고, 65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65개가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고, 그 확률 베이스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하고 뽑는 거죠. 그 각각의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뽑아주는 게 이 랜덤 점 카테고리컬입니다. 그냥 그리디하게 제일 큰 것만 계속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확률을 또 템퍼레처라고 하는 걸로 적당히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막 뭐 예를 들면 0.9, 막 0.01 막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0.9가 나누면 작아지고 0.1은 좀 커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스무딩 한다고 하는데, 뭐 레이블 스무딩이라고도 하고, 극단적으로 한쪽이 확률이 엄청 크고 한쪽이 작은 거를 좀 눌러가지고 큰 건 줄여주고 작은 건 좀 키워줘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랜덤한 문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테크닉도 쓰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뒤에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그 확률 기반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스퀴즈에서 차원을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로 뽑힌 거, 그냥 학습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뽑힌 거를 보면은 처음에 문장이 뭐 opinion, ought 뭐 이런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예측된 다음 문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쓰레기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로스는 categorical, 스프라이스 categorical cross entropy 로스를 쓸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소프트맥스 안 썼기 때문에 여기도 from logit true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로스 값을 출력을 해본 거고, 모델.compile 아담 쓰고 로스 쓴 다음에 이거는 체크포인트 저장하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로 정해주고 여기에 콜백으로 모델 체크포인트 경로하고 save weight only, weight만 저장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델.fit 할 때 넣어주면 되고요. f폭을 10으로 했는데 10으로 하면 성능이 안 나와서 30으로 바꿀게요. 30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서. 그리고 모델.fit 할 때 데이터셋 넣어주고 f폭 넣어주고 콜백에다 이거 넣어주고, 스텝스 per f폭 이런 거 안 넣었는데 안 넣어도 되긴 됩니다. 얘가 데이터셋이 repeat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행을 시키면은 이거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수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장한 거를 불러와서 여기서는 latest 체크 포인트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장됐던 웨이트를 불러와서 모델을 다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로드 웨이트 하면은 그 저장됐던 웨이트를 다시 덮어 씁니다. 그럼 학습되는 웨이트가 이제 덮어 써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모델.build는 서머리 출력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뭘 넣어줄 거냐면은 1000개의 단어를 만들 거고 1000개의 캐릭터까지 쭉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 단어는 보면은 여기 로미오로 시작할 겁니다. 로미오로 시작해 라고 주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문장을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뭐 희곡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따 보시면은 뭐 봐줄만 한 수준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그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 요만큼 넣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 넣고 8번째 단어 찾고, 그거 하나 또 넣고 다음 번째 단어, 9번째 단어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개가 될 때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랭귀지 모델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뭐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TNS 이렇게 들어갈 때 T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N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쵸? 얘가 나온 거를 여기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는 여기에 T가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습할 때는 여기다가 A를 넣어주지 않고 그래도 2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A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얘가 엉뚱한 거를 뱉었는데 그거를 이어서 넣어주면은 얘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학습할 때랑 인퍼런스 할 때랑 동작 방식이 좀 달라요. 학습할 때는 무조건 얘가 틀린 답을 뱉어도 정답을 다음 단어로 넣어주고, 인퍼런스 할 때는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틀린 거 뱉어도 그게 맞겠거니 하고 그냥 넣어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출력을 해놓고요. 이 뒤에는 똑같은 거를 그레디언트 테이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로미오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30번이 다 돌고 나면은 밑에 쪽에 쭉 실행이 될 거고, 로미오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요. 그래도 나름 형식을 잘 지켜서, 그쵸? 단어도 좀 이상한 단어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거 여기 가셔서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튜토리얼의 텍스트에 가면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RNN인데 여기 10번 f곡으로 학습한 거 결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결과를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F곡을 30으로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으로 한 결과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